군 검찰로 부족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반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마 서울중앙지검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군이 아닌 이제 공군 출신 인사가 일단은 맡게 됐습니다. 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그러면 누구인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좀 일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검찰에서 이렇게 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이번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에 대한 수사하지 않습니까? 쿠데타 기도에 대한 수사인데 사실 쿠데타에 대한 기소는 기무사가 합니다, 원래. 그런데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 기도를 군 검찰이 수사하라는 건 사실 좀 군 검찰로서는 자기 업무를 좀 초과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육군을 뺐다. 가장 인력이 많은. 사실 그것 때문에 군 검찰로 부족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반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마 서울중앙지검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군인권센터에서 고발장을 냈는데 했죠. 그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배당한 게 아니라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실제로 몇 군데서 엿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를 좀 잘 볼 필요도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이 진재선 부장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분이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과거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검사를 맡기도 했죠.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찍혀가지고 한동안 되게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했죠. 그러니까 장윤 기자 말처럼 이게 검찰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수사가 왜 어렵냐 하면 일단 당시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제대를 했어요. 네. 민간인이고 또 사령관이죠. 조현진. 네. 조현천 기무사령관. 미국에 갔다면서요. 네. 지금 미국에 뭐 예측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장기 수사를 체류.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 군 내부 자체에서 군 검찰의 수사가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돌고 있는 거죠. 지금 한 30명 규모로 이제 군검사 출신을 이제 선발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기간도 8월 10일까지 일단 한 달이에요. 과연 성과가 나겠느냐. 네, 이거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짙어지고 있고요. 또 수사를 뭘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정말 내란 음모인지 여부를 밝혀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걸 왜 했는지 또 일단 지금 기무사는 한민국 국방장관과 당시에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만 혹시 그 외의 인물이 있는지 그 윗선이 있는지까지도 밝혀야 되는데 과연 이게 한 달 동안 군 자체의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까? 글쎄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제껴지는 걸로 나옵니다. 특히 합참의장이 제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합참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엄사령관이 바로 병력을 옮긴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후에 승인을 받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런 문건을 국방부 장관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 윗선 쉽게 말해서 뭐 청와대 안보실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냐라는 의심 나올 법하죠. 그리고 뭐 기무사가 과연 수사에 협조를 해줄 것인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계엄이 이제 비상계엄하고 경비계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국 단위의 계엄과 일부 지역에 대한 그런 계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 이제 계엄이 되면 전국을 범위로 한 대상으로 한 계엄이 되면은 이게 국방부 장관이 배제되고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80년이었죠. 5.17 비상계엄 전국 단위 확대 조치
이때도 그런 그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국방부 장관 수준에서 계획되고 모든 게 지시가 이루어졌다?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 조사해 보면 나올 텐데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 얘기를 벌써 보고를 받고 좀 무시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서 좀 송영무 장관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송영무 장관의 그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그 주변에 뭐 참모진들 얘기 이제 변명을 들어보자면 사실 이 기무사 문건을 그냥 쓱 슬쳐보면은 그냥 계획에 불과한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부 부분에.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이게 뭐야라는 내용이 부분에 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장관은 그냥 쓱 훑어보고 뭐 이런 짓까지 했어라고 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변명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다소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게 아니냐. 예. 한편으로는 능력 부족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거기다가 뭐 또 최근 여러 가지 설화 문제, 예. 입지가 그렇게 네. 좋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육군 빼면은 공군 아니면 해군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 김영수 해군 법무실장이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그 해군이 아닌 공군 쪽으로 이제 그 틀어진 방향을 이제 그 튼 것도 송영무 장관의 어떤 그 영향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해군 예. 출신이면 아무래도 그런 것도, 해군이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럴 그런 수도 관측도 있겠네. 있습니다. 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국정원 채용 문제를 두고 국정에 갑질했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2012년 국정원에 지원을 했는데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거를 나중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왜 내 아들이 탈락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관련 인사 자료를 내놔라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갑질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MB 정권이나 그 전 정권에서 탄압을 받고 그랬죠.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아들이 다 합격했는데 마지막 최종 면접까지 합격했는데 신원조사에서 탈락한 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사실 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기무사 장교를 지냈어요. 예. 기무대 장교를 지낸 사람이 신원조에서 탈락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 예, 기무사 들어갈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버지인 김병기 의원, 당시 이제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에서 해직을 당한 다음에 국정원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탈락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해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 거를 내놔라 하는 거는 조금 월권 아니냐? 조금 보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지적은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뭐 정보위원이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소관 부서니까. 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상하기 때문에 볼 수는 있는데 하필이면 자기 아들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할 말 되게 많을 겁니다. 이게 연좌제 아니냐? 왜 왜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쫓겨나느냐? 그리고 나랑 우리 아들은 별개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반면 국정원 내부에서는 그 당시부터 안 되는 일을 자꾸 김병기 의원이 해달라고 요구한다라고 그런 불만이 많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에 신원조사에서 탈락. 그리고 2016년에 경력직 공시로 합격합니다. 10월에 국정원 같은 회사죠. 국정원. 그래서 2016년은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그 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당은 이거 이상하다. 아버지가 정보위원이고 이러니까는 특혜 채용 아니야.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사실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예. 왜냐하면 2014년에 했던 신원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2년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 엎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결국 예.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거죠. 예. 2014년에 신원조사 탈락한 게 잘못이든 2016년에 신원조사 통과한 게 잘못이든 둘 중에 하나 잘못인데 뭐가 잘못인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한 걸로 따지자면 사실 그 당시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뭐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뭐 찍히면은 그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래 안 됐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니까 그 김병기 의원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잘렸는데 아들까지 그렇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된다니까. 사실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그 국정원에서 퇴출된 후에 예.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치열하게 법적인 다툼까지 했는데요.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도 뭐 친한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내부에도. 그래서 좀 만류했답니다.
이렇게까지 등지고 싸워서 얻을 게 뭐냐. 문자로 0507님. 그래도 자신 위치를 이용해 국회의원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병기 의원이 공개 질의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거는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건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 군 검찰로 부족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반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마 서울중앙지검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군이 아닌 이제 공군 출신 인사가 일단은 맡게 됐습니다. 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그러면 누구인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좀 일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검찰에서 이렇게 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이번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에 대한 수사하지 않습니까? 쿠데타 기도에 대한 수사인데 사실 쿠데타에 대한 기소는 기무사가 합니다, 원래. 그런데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 기도를 군 검찰이 수사하라는 건 사실 좀 군 검찰로서는 자기 업무를 좀 초과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육군을 뺐다. 가장 인력이 많은. 사실 그것 때문에 군 검찰로 부족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반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마 서울중앙지검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군인권센터에서 고발장을 냈는데 했죠. 그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배당한 게 같지만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거를 나중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왜 내 아들이 탈락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관련 인사 자료를 내놔라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갑질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MB 정권이나 전 정권에서 탄압을 받고 그랬죠.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아들이 다 합격했는데 마지막 최종 면접까지 합격했는데 신원조사에서 탈락한 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사실 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기무사 장교를 지냈어요. 기무대 장교를 지낸 사람이 신원조에서 탈락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기무사 들어갈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버지인 김병기 의원, 당시 이제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에서 해직을 당한 다음에 국정원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탈락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해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 거를 내놔라 하는 거는 조금 월권 아니냐, 조금 보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지적은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정보위원이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소관 부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기 때문에 볼 수는 있는데 하필이면 자기 아들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할 말 되게 많을 겁니다. 이게 연좌제 아니냐, 왜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쫓겨나느냐. 그리고 나랑 우리 아들은 별개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반면 국정원 그 외에 인물이 있는지 그 윗선이 있는지까지도 밝혀야 되는데 과연 이게 한 달 동안 군 자체의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까? 글쎄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그 같습니다. 부분과 관련해서 문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제껴지는 걸로 나옵니다. 특히 합참의장이 제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합참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엄사령관이 바로 병력을 옮긴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후에 승인을 받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런 문건을 국방부 장관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 윗선 쉽게 말해서 뭐 청와대 안보실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냐라는 의심 나올 법하죠. 그리고 기무사가 과연 수사에 협조를 해줄 것인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계엄이 이제 비상계엄하고 경비계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국 단위의 계엄과 일부 지역에 대한 그런 계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 이제 계엄이 되면 전국을 범위로 한 대상으로 한 계엄이 되면은
이게 그 국방부 장관이 배제되고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80년이었죠. 5.17 그 비상계엄 전국 그 단위 확대 조치 이때도 그런 그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국방부 장관 수준에서 계획되고 모든 게 지시가 이루어졌다?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 조사해 보면 나올 텐데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 얘기를 벌써 보고를 받고 좀 무시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서 좀 송영무 장관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뭐 송영무 장관의 그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그 주변에 뭐 참모진들 얘기 이제 변명을 들어보자면 사실 이 기무사 문건을 그냥 쓱 슬쳐보면은 그냥 계획에 불과한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부 부분에.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이게 뭐야라는 내용이 부분에 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장관은 그냥 쓱 훑어보고 뭐 이런 짓까지 했어라고 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변명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다소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게 아니냐. 예. 한편으로는 능력 부족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거기다가 뭐 또 최근 여러 가지 설화 문제 예. 입지가 그렇게 네.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육군 빼면은 공군 아니면 해군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 김영수 해군 법무실장이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해군이 아닌 공군 쪽으로 이제 그 틀어진 방향을 이제 그 튼 것도 송영무 장관의 어떤 그 영향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해군 예. 출신이면 아무래도 그런 것도, 해군이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럴 그런 수도 관측도 있겠네. 있습니다. 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국정원 채용 문제를 두고 국정에 갑질했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2012년 국정원에 지원을 했는데 최종 면접까지가 아니라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실제로 몇 군데서 엿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를 좀 잘 볼 필요도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이 진재선 부장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분이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과거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검사를 맡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찍혀가지고 한동안 되게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했죠. 그러니까 장윤 기자 말처럼 이게 검찰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수사가 왜 어렵냐 하면 일단 당시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제대를 했어요. 네. 민간인이고 또 사령관이죠. 조현진. 네. 조현천. 조현천 기무사령관. 미국에 갔다면서요. 네. 지금 미국에 뭐 예측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장기 수사를 체류.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 군 내부 자체에서 군 검찰의 수사가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돌고 있는 거죠. 지금 한 30명 규모로 이제 군 검사 출신을 이제 선발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기간도 8월 10일까지 일단 한 달이에요. 과연 성과가 나겠느냐. 네, 이거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짙어지고 있고요. 또 수사를 뭘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정말 내란 음모인지 예. 여부를 밝혀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걸 왜 했는지 또 일단 지금 기무사는 한민국 국방장관과 당시에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만 혹시 그